뮤지컬 웨스턴 스토리 보고 왔어요. 저 초연 때 봤었어서 이번에는 사실 안 보려고 했었거든요. 그러다가 그 유튜브에서 ESFP 상황에 총상 환자 살리는 조니 링거 영상 보고 뭐지? 하고 영업당해서 또 보고 왔어요. 늘 그렇듯이. 자, 줄거리 엄청 빠르게. 애리조나주 그린밸리 시티의 황량한 황무지에 있는 다이아몬드 살롱. 이 술집을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제이는 뉴욕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. 근데 뉴욕에 갈 돈이 없죠. 그래서 제이는 현상금이 걸린 수배자들을 잡아서 뉴욕에 갈 돈을 마련하기로 해요. 제이는 이 다이아몬드 살롱이 있는 자리에 곧 철도가 깔릴 거라는 소문을 막 퍼뜨립니다. 아, 서부에서도 역시 부동산인가요? 이 소문을 듣고 현상금이 걸린 서부의 3인방, 보안관 와이어트 업, 또 서부의 히로인 조세핀 마커스, 단발머리 악당 조니 링고까지 모두 다이아몬드 살롱으로 모여듭니다. 사실 이 사람들은 서부 3인방이 아니에요. 유랑극단에서 이 사람들을 연기했던 가닥으로 이 사람들 행세를 하고 다니는 그냥 상류 배우들입니다. 프레디 심슨, 케이트 코벳, 잭 마쉬. 근데 제인도 이거 다 알고 있어요. 제인도 사실 이 극단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이 사람들 잡고 싶어하는 그 극단 주인의 현상금을 노린 거였거든요.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자기들이 서부 3인방이라고 제인을 속이고, 제인은 자기가 그걸 믿는 척 또 속이고, 이렇게 속고 속이는 와중에 자칭 와이어트 업 프레디 심슨은 제인으로부터 이 다이아몬드 살롱을 단돈 1달러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합니다. 근데 여러분, 인생에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요, 꼭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. 안 그러면 죽을 뻔하면서 체결한 계약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라니까요. 뭐가 그렇게 엉망진창이냐고요? 뮤지컬 웨스턴 스토리 법률 검토 지금 시작합니다. 탕탕. 애리조나주 그린밸리 시티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법에 기반해서 법률 검토하고 있잖아요. 프레디가 이 다이아몬드 살롱,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수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프레디가 이 다이아몬드 살롱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부동산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? 그 부동산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. 어떤 서류들을 내야 되냐면 뭐 매도인과 매수인의 신분증, 또 주민등록 초본,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, 또 뭐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을 내야 돼요. 근데 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수인란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어요? 와이어트 어프라고 돼 있을 거잖아요. 아니 그러면은 프레디가 등기소에 갈 때 어떻게 와이어트 어프에 신분증이랑 주민등록 초본 가지고 가요? 뭐 그래 받을 수 있다 쳐요. 받을 수 있다 치더라도 이 계약서로는 와이어트 어프와 조세핀 마커스한테 각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을 뿐이지 프레디 심슨이랑 케이트 코벳한테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. 등기관님이 딱 보면 와이어트 어프라고 계약서에 돼 있는데 이런 계약서 뭐하러 썼냐고. 아이고. 뭐 프레디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법원에 소송 걸면 되지. 소송 걸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해서 내가 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라는 거 밝히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. 프레디. 제인 존스는 이 계약을 그냥 적법하게 취소해버릴 수가 있거든요. 막 프레디가 제인한테 이곳을 떠나서 서부에서 새로운 전설이 되세요 막 이러면서 부추기니까 제인이 그렇다면 살롱을 처분하는 게 좋겠어요. 하지만 이 살롱이 우리 부부한테 너무 소중한 것이어서 아무나한테 할 수는 없고 신뢰할 수 있고 명망이 있는, 예를 들면 보안관님 같은 사람한테 양도하고 싶다고 분명하게 말하잖아요. 그러니까 계약 체결의 상대방이 와이어트 어프니까 계약을 하겠다는 거지 삼류인생 프레디 심슨이었으면 안 했을 거라는 거잖아요. 근데 이렇게 사고에 빠져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.
제가 보기에 지인은 분명히 법률 검토를 받았어요. 이렇게까지 자기가 착오로 계약을 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남겨놓는 거 보면 똑똑해. 자, 근데 아까 109조 1항에 단서가 붙어 있었죠. 이 계약이라는 게 중요한 약속이잖아요. 근데 뭐 아무 때나 쏘리 나 착오했어 취소 막 이래버리면 얼마나 거래 안전이 침해가 되겠어요.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, 내가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착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.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제가 공장을 운영한 지 30년 된 사람이라고 쳐요. 물론 저는 20살이니까 30년 경력을 가질 수는 없지만 실탄이 장전된 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새로운 공장 부지 매수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지를 사서 여기다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하나도 안 알아보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. 그렇게 필수적인 걸 어떻게 안 알아봐요. 그럼 제인은 어때요? 제 생각에 제인은 조금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. 근데 제인 괜찮아요. 왜냐면 제인한테는 엄청난 방어 방법이 있거든요. 자, 프레디는 제인이 계약 체결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계약의 상대방이라는 거 알고 있었죠. 또 자기를 와이어드 어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. 그런데도 그거를 안 알려주고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했잖아요. 그러니까 제인은 여전히 사고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상대방이 뭔가 중요한 걸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거 일부러 말 안 해주고 오히려 그 상황 이용해서 내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다? 제 지난번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사기 아니야? 맞아요. 사기라는 게 상대방이 비난해서 착오에 빠뜨리는 거니까요. 그래서 당연히 사기에 의한 계약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사고와 사기를 구분하자면 그런 정도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. 사기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이려고 속여서 표의자를 잘못된 의사표시를 하도록 만드는 거고, 또 뭐 착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그냥 혼자 잘못 생각하고 사고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,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네요.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계약 취소 소송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병행해서 주장합니다. 한 놈만 걸려라 이거죠. 아니 봐봐요. 프레디는 이렇게 힘들게 막 다이아몬드 살롱까지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보안과 와이어드업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막 골반 막 흔들어 제끼고 막 그리고 케이트랑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키스 막 이렇게 하고 막 케이트도 막 불치병거리는 척하고 잭도 막 멕시칸 스탠드오프 하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. 계약서가 이렇게 엉망진창이라서 못 쓸몬데. 으이그. 이제 다이아몬드 살롱작이 진짜로 철도가 들어서면서 아주 그냥 땅값이 천정부지가 되겠네요. 그렇게 계약서만 잘 썼으면 프레디 지금쯤 건물주 돼가지고 돈 펑펑 쓰면서 놀러다니고 그랬을 텐데. 그래요. 뭐 제가 뭘 알겠어요. 다이아몬드 극장식 살롱에서 세이서 같이 서부의 영웅들 연기하면서 뭐 추억도 많이 쌓았고, 또 이제 서부의 개척 정신에 따라서 뭐 자유로운 여정도 시작한다고 그런다면서요? 그래요. 건물주가 뭐가 중요해요? 개척 정신이 중요하지. 다음부터도 법률 검토 받지 말아라. 해리와 버드, 헤드와 버리야. 너네 다이아몬드 살롱 동업으로 운영하는 것 같더라? 동업계약서 썼니? 검토해줄까?